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의 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의 길이 그 추상적인 비유를 쓰고 있어서 조금 얼핏 이해하기 어렵다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끝까지 육효사, 괴사까지 보시고 전체를 돌아보시면 또 오히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쭉 한번 괴사까지 보시고 다시 한번 이의 길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단계는 이 자기 내실을 기하는 그 정양, 이 양정이죠, 양정. 그 발음을 보양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올바른 길을 두고, 올바른 길이 좀 돌아가는 길 같으니까 좀 지름길로 가보겠다고 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런 시행착오가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 오면 또 한 번 시행착오가 빚어진다. 그 어떤 올바름을 기른다. 내실을 도모한다는 게 쉽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오면 이번에는 이 자체, 이 양정, 이 발음을 보양하는 그거 자체를 거스르게 된다. 그런 어떤 이 정확히 뭔지는 사실 잘 알기 쉽지 않죠. 어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정하면 흉하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이로 다시 돌아가야죠. 이로 돌아가야죠. 돌아가지 않고 10년을 가만히 있더라도 이로울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시행착오가 있기 쉽다고 얘기하고 있고 4단계로 가면 이제 제대로 갑니다. 4단계로 가면 음이 네 번째 오니 턱을 채우는 상이라 기라리라. 턱을 채운다. 이게 양정이죠. 그 올바름을 제대로 보양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4단계 와서 제대로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이 나옵니다. 호시탐탐. 우리가 호시탐탐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호시탐탐이 바로 이 주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역이 이 어원인 것이죠. 호시탐탐. 호랑이가 그 먹이를 노리듯이 그렇게 호시탐탐 그 욕구를 좇고 또 좇으면 허물이 없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는 호랑이하고 사자가 이 아주 막상막하의 이 맹수들인데 호랑이하고 사자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사자는 먹이를 추격을 합니다. TV 보시면 들소를 쫓아서 사자는 막 쫓아가죠. 달려가죠. 그런데 호랑이는 그렇게 추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한 번에 폭발력 있게 한 번에 단숨에 상대방을 제압하지 그 제압에 실패하면 달려서 추격할 지구력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호랑이는 한 번의 기회를 제대로 노리기 위해서 아주 최고의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가 한번 움직이면 그 사냥감은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호랑이가 그만큼 완벽한 기회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 하면 이 턱을 채우는 이 올바름을 보양하는 거를 먹는 걸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을 채워서 뭘 좀 먹었다고 이제 좀 내실이 기해졌겠지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그렇게 하듯이 이 완벽한 기회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5단계로 오면 음이 5번째 오니 바른 길을 거스르려는 상이다. 정함에 머물러야 길하리라. 대천을 건너는 것은 아직 불가하리라. 그 4단계는 제대로 이제 드디어 보양하는 길에 접어들였죠. 근데 이제 아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호랑이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5단계에 오면 또 한 번 조급증이 발동한다는 것이죠. 또 한 번 조급증이 발동해서 바른 길을 거스르려고 한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정함에 머물러야 길할 것이다. 그리고 대천을 건너는 것은 아직 불가하리라. 나오죠? 대천을 건너는 것은 아직 불가하리라. 대천을 건넌다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군자가 이루려는 목적인데 아직 섣불리 움직일 때가 아니다.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6단계로 가면 드디어 이제 대천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극상의 자리에 양이 온 것은
이의 길을 경유하니 위태로우나 길할 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의 길을 경유했기 때문에 위태로워 보이지만 결국은 길할 것이다. 이로운 것은 대천을 건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드디어 이제 대천을 건너면 이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의 길 괴사까지 한번 맞아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의 길은 정하면 길하리라. 그리고 이를 보아냈다면 스스로 구실을 찾아야 하리라. 이게 저는 이의 길에 참 백미다. 뭐냐 하면 이를 보아냈다면 관이 자구구실 스스로 구실을 찾아야 하리라. 이를 보아냈다는 건 뭐냐 하면 군자가 지금 상황을 보니 지금 대천을 섣불리 건너려고 하면 이거 큰일 난다. 지금 급하게 외형만 성장하느라고 외형은 허우대는 뭐 좀 커졌지만 지금 내실이 아주 이 형편없이 좀 안이 비었다. 이대로 뭘 하면 큰일 난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제 내실을 길러야 되는데 내실을 기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뭘 좀 성장하고 도모하고 이런 게 멋있어 보이지 내실을 기하자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왠지 소극적인 것 같고 사방팔방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자가 판단할 때 그 군자가 공동체의 리더인데 판단할 때 지금 우리 공동체는 섣불리 움직일 때가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으면 구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냥 우리 내실을 기해야 되니까 우리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해선 못 견디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구실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전 참 기가 막힌 그 조언이다. 이 괴사를 염두에 놓고 그 지난 이 얘기를 쭉 돌아보면 끊임없이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아직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경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려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예를 들어 여기죠. 1단계 그대의 영험한 거북을 버리고 나의 상태를 관조하는 상이다. 여기 있죠? 관아. 여기 관이 나오죠? 턱을 늘어뜨린 채 있으면 흉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턱을 채워야 된다고. 여기 이가 나오죠? 이게 그 괴사에 나오는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러니까 군자가 이제 자기 상태를 돌아봤을 때, 자기가 이끄는 공동체의 상태를 돌아봤을 때, 지금은 내실을 길러야 한다라고 판단했으면 1단계에서 이렇게 그러한 판단을 했으면 보완했으면 구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쭉 제가 설명드렸지만 매번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기다림의 연속이기 때문에 내실을 기한다는 것은 그 기다림의 연속을 못 견디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하는 적절한 구실을 찾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역이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건 정말 그 리더를 위한 주역의 그 탁월한 점인들의 조언이죠. 점인들이 숱하게 점치는 과정에서 관찰했을 때 리더가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구실을 찾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와 같은 조언을 괴사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내실을 다지는 길이었죠. 그것과 대비되는 대대를 이루는 대과의 길입니다. 대과의 길. 큰 과오를 감수하면서 감행하는 길. 이렇게 놓고 보면 왜 이 길에서 리더가 구실을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하는지 감으로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큰 과오를 감수하면서 과감히 감행하는 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리더가 과감하게 뭔가를 할 때 대중들이 박수를 치기가 쉽죠. 왜냐하면 당장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활력이 있고 과감성이 있고 실천력이 있어 보이죠. 그것과 대비되는 길이 이의 길이기 때문에 이의 길은 그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소극적으로 무한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 리더가 구실을 찾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과의 길이죠. 대과의 길. 대과의 길은
이게 이쪽이 대과의 길이고 이쪽이 소과의 길입니다. 소과의 길은 지금 우리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소과의 길은 하경에 나오기 때문에 하경에는 소과가 있고 상경에는 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 64개 중에 과오, 이 과할 과자죠. 이 크게 과한 것과 조금 과한 것. 이 과한 길이 두 개나 있습니다. 64개 중에. 그건 뭐냐면 저민들이 보기에 사람의 인생길에서는 항상 원만하게만, 항상 온화하게만 처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이 볼 때 그거 과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그 과한 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크게 과한 일조차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때로는 조금 과한 일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다만 구분합니다. 뭐냐면 대과는 상경, 소과는 하경입니다. 하경과 상경의 차이는 말씀드렸죠. 예가 확립되고 의리가 확립된 게 하경의 세상입니다. 그런 예가 확립되고 의리가 확립된 세상이라면 크게 과한 대과를 행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 허용되는 거는 소과가 허용이 되고 반면 예와 의리가 확립되지 않은 상경의 세상이라면 크게 과한 대과의 길을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과와 소과는 그 놓인 위치도 흥미가 있습니다. 대과는 뭐냐면 이 군자가 그 대천을 건너려고 하는 상황 직전에 나오는 것이죠. 아까 이의 길과 대과의 길이 다 대천을 건너기 직전입니다. 그 군자가 대천을 건넌다고 하는 큰 목표가 있는데 이거를 내실을 다진 후에 건널 것이냐. 내실을 다지고 건너면 큰 실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급하기 때문에 내실을 다질 시간이 없다. 비록 크게 좀 과하긴 하지만 과감하게 건너야 된다. 이게 대과죠, 대과. 그래서 대천을 건너기 전에 대과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경의 길도 보면 그 군자의 마지막 목표인 대천을 건너기 전에 소과의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역 저민들이 보기에 어떤 일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큰 목적, 큰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소과든 대과든 조금 그 과한 행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치가 둘 다 이건 하경에서 배울 것입니다만 거기서도 다시 정말 주역 64개의 최종 목표인 그 대천을 건너기 직전에 소과가 나옵니다. 그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 큰 목적을 이루려면, 큰 목표를 이루려면 이 과한 행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과의 길 한번 볼까요? 대과의 길은 괴사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괴사를 먼저 보고 쭉 봐야 어떤 큰 그림이 잡히실 것 같아서 괴사를 다른 게와 달리 괴사를 먼저 해놨는데요. 대과의 길에서는 들보가 휘어지는 위기가 나타난다. 이로운 것은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과의 길은 그 천천히 내실을 기하지 않고 그 과정을 생략하고 지금 이 상황이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감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나타납니다. 위기. 그 위기가 이 들보가 휘어지는 위기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들보가. 그 집에 그 들보가 휘어지면 지붕이 내려앉으면 사람이 죽지요. 굉장히 큰 위기죠. 그 공동체의 위기를 들보가 휘어지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들보가 휘어지는 위기가 나타나는데 이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이로운 것은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제 효사를 보실 텐데 3단계와 4단계에 바로 이 들보가 휘어지는 위기가 3단계와 4단계에 벌어집니다. 그때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군자는 혼자가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그 군자가 지금 공동체의 리더인 거죠.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대천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기서 이 가고자 하는 바라는 건 뭐냐 하면 그 공동체의 비전이죠, 비전. 그 공동체의 비전.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체가 꿈꾸는 이상, 공동체가 꿈꾸는 가치, 비전 이런 것이죠. 예. 그거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형통하다는 거는 이제 쭉 그 막혔던 길이 뻥 뚫려서 쭉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대과의 길에서 그 들보가 휘어지는 위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그 공동체의 비전이라는 거죠. 공동체의 비전. 네. 3단계, 4단계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 괴사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초륙 1단계죠. 처음에 음이온이 자리에 흰색 띠풀을 쓰는 상이라 허물이 없으리라. 뭐냐면 이 앉는 자리에 흰색 띠풀을 쓰는 상이라 허물이 없으리라. 예, 어떤 이것도 이제 비유죠. 비유. 예를 행할 때 그 흰색 띠풀, 경건한 흰색 띠풀을 썼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1단계는 그 예를 다하는 단계입니다. 예. 요게 대과죠. 대과계입니다. 요게 1단계죠. 1단계. 2, 3, 4단계가 양효죠. 여기가 음효고, 요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과는 뭐냐 하면 여기가 음효죠. 이렇게 이 과가 건널 과자기도 합니다. 어떻게 건너느냐? 1단계 음효에서 6단계 음효까지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다 양효죠. 소과는 이 1, 2단계 음효에서 3, 4단계 음효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조금 건너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과 조금 건너가는 것이고 대과는 크게 건너가는 것이죠. 이렇게도 볼 수, 이런 게 그 주역의 괴상을 보는 묘미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과가 지나치다 하는 과기도 하지만 건너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양효가 바로 좀 무리한 무리수를 쓰는 것입니다. 좀 바둑으로 치면 강수를 둔다고 할까요? 그렇게 무리수를 쓰기 전에 1단계에는 예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흰색 띠풀을 깐다는 것, 예를 지킨다는 의미죠. 예. 1단계에서는 예를 지키고 2단계부터 이제 양효로 바뀌면 2, 3, 4, 5단계 무려 4단계에 걸쳐 강수를 쓰게 됩니다. 무리수를 쓰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런 괴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 어떤 예를 지키는 단계죠. 그래서 허물이 없죠. 그다음 2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무리수, 바둑으로 치면 강수를 두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 정수만, 온화한 수만 쓸 수 없어서 무리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2단계 비유는 양이 두 번째 오니 고목이 다 된 버드나무가 움을 낸다. 나이든 지아비가 젊은 여자를 처로 얻으니 분리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유죠. 비유인데 뭐냐 하면 나이든 지아비가 젊은 여자를 처로 얻는다. 이거 보통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대과의 길. 그러니까 뭐냐 하면 크게 과하게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 하면 이거 비유인데 그 나이든 남자가 젊은 여자를 처로 얻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과라는 것이 그거죠. 예. 그 좋은데 그거는 크게 지나친 일이라는 것이죠. 예, 그건 지나친 일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렇게 못하는데 무리하게 강수를 써서 어떤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목이 다 된 버드나무가 움을 내는, 보통 때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 대과의 길 2단계에서는 그런 좀 무리수를 써서 뭐 원하는 걸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무리수를 쓰니까 위기가 벌어집니다. 3단계 위기가 벌어지죠.
양이 세 번째 오니, 양이 세 번째 왔다는 건 또 무리수를 쓴다는 것이죠. 그렇게 무리수를 연거푸 쓰니까 들보가 휘어지는 상이다. 드디어 위기가, 이 공동체의 위기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군자가 너무 무리해서 뭐 어떤 성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하고 일대 위기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게 그 지붕의 들보가 휘는, 까딱하면 지붕이 무너져서 다들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대 위기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 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단계입니다. 양이 네 번째 오니 들보가 솟아오르는 상이다. 길하리라. 다름이 있다면 인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괴사하고 결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3단계에서 들보가 이렇게 아래로 휘는 위기가 벌어졌죠. 이러다 무너지겠죠. 근데 4단계로 가면 그 위기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내려앉다 들보가 다시 이렇게 솟아오른다는 얘기죠. 솟아오르는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위기가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이 아까 괴사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고자 하는 바라고 나와 있죠. 유유왕.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바, 그 공동체가 일치 단결에서 품었던 이상인 것이죠. 우리가 다 함께 가고자 했던 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모두가 동의하는 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군자의 무리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발하겠지만 최소한 그 군자와 사람들 모두가 그 가고자 하는 공동체의 비전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파탄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길한데 다만 다름이 있다면 인색하리라. 이게 이겁니다. 이 공동체 모두가 그 비전에 동의하지 않고 그 비전에 대해서 달리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색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공동체의 비전에 일치 단결해 있다면 이 인색한 결과는 안 나올 텐데 일부가 그 공동체의 비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인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이게 딱 명쾌하게 말로 전달해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서. 5단계입니다. 양이 다섯 번째 오니 고목이 다 된 버드나무가 꽃을 피운다. 나이든 부인이 젊은 남자를 남편으로 얻으니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하고 반대죠. 이제 나이든 부인이 젊은 남자를 남편으로 얻으니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단계도 양이죠. 양. 9호 양.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강수, 무리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단계로 오면 아까 앞서는 나이든 지아비가 젊은 여자를 차로 얻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고 이 5단계쯤으로 오면 이제는 나이든 부인이 젊은 여자를 남편으로 얻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뒤에 붙는 게 재미있습니다. 뒤에. 왜냐하면 주역은 지금 남성 위주의 시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남자인 군자가 주인공이고 항상 그 여자는 그 군자를 따르는 사람을 비유를 여성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이든 부인이라는 거는 군자 쪽은 아닙니다. 군자 쪽은 아까 나이든 지압이고 군자 쪽이 아닌 나이든 부인이 젊은 남자를 남편으로 얻는 것에 아까 그 나이든 지압이가 젊은 여자를 얻었을 때는 길하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 나이든 부인이 젊은 남자를 얻었을 때는 길하다고는 안 하고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재미가 있죠. 어떤 뉘앙스의 좀 차이가 있죠. 상육이죠. 상육. 극상의 자리에까지 음이오니 과하게 건너다 정수리까지 다 담기고 마는 상이다. 흉할 것이나 허물은 없으리라. 지금 이 대천을 건너는 게 목표죠. 그래서 지금 무리해서 건너기 때문에 과하게 건너다가 그 정수리까지 물에 잠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아주 까딱하면 죽겠죠. 이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기는 건너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물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애초에 출발 자체가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감행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리가 물에 잠기는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지만 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허물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과의 길입니다. 대과의 길.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